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돌된 남자 아기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신우의 이간질 때문에 요즘 계속해서 남편하고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신우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대학교 시절부터 취업 전까지 저는 입시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고, 신우는 그 학원 상담실장이었어요. 우연한 기회로 점심 몇 번 같이 먹다가 신우가 좋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했고, 그게 지금의 남편입니다. 사실 둘이 남매인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만 소개해서 막연히 지인이겠거니 했어요. 그러다 남편과 세네 번쯤 만났을 무렵 신우와 남매 사이라고 남편이 말해줘서 알았네요. 제가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 하니 신우가 제가 누나 있는 남자를 안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하더래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이랑 이미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따지고 들지는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따졌어야 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간을 갖고 좀 알아가고 싶었던 반면 남편은 가능한 빨리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조금이라도 건강하실 때 자기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집안의 막내이자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좀 이해도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6개월의 짧다면 짧은 연애를 하고 바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모아둔 돈이 5천만 원 정도 있었고 남편은 3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양가 어른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결혼하려고 했지만 둘이 1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결국 친정에서 5천만 원을 빌려주셨고 남편도 신우에게 2천만 원을 더 빌려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반반 부담했고 경기도에 작은 아파트 전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한 달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시모께서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오랫동안 아프셨던 분이라 다들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결혼식을 미뤄야 할지 매우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리저리 알아보니 주변 사람들은 받아놓은 날이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레 신우의 의견을 물었더니 신우가 저희 둘이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술에 잔뜩 취해서 누나가 그러는데 제가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결혼식은 이미 돈도 다 냈으니까 해야겠다고 제가 우겼다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술주정을 듣고 있는데 열불이 나서 결국 신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신우에게 왜 도대체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내서 말을 하시냐 하니 제가 했던 말들이 자기의 귀에는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취한 애가 하는 말에 왜 이렇게 열을 내냐고 저더러 진정하라더군요. 결국 다음날 남편과 다시 만나 제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못 믿겠으면 지금이라도 결혼 없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내쉬더니 자기 누나가 원래 그렇게 남의 말에 살을 잘 붙인다면서 자기가 좀 더 걸러서 듣도록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결혼식 전날이었어요. 남편에게 혼주 자리에 누가 앉기로 했냐고 물으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누나가 알아서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 알아서 잘하겠지. 자기 동생 결혼식인데 생각하고 더 알려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당일이 되니까 세상에 결혼도 안 한 신우가 한복 곱게 차려입고 올림머리하고 식장에 와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혼주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황당해서 뭐라 말도 못 하시더군요. 그런데 신우는 너무나 태연하고 당당했습니다. 자기가 저희 결혼할 때 2천만 원이나 대줬고 시모도 안 계시니 자기가 시모 노릇을 해야겠다고요. 곧 시기 시작인데 그걸로 왈가왈부할 수도 없고 결국 신우 뜻대로 신우가 혼주석에 앉아서 결혼식 올렸습니다. 화촉점화도 신우가 했고요. 멀쩡하게 시이모님도 시고모님도 다 살아계시는데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시이모님, 시고모님 전부 다 자기한테 부탁을 안 했을 뿐이지. 당연히 친척 중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우는 걸로만 알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신우가 떡하니 앉아있을 거라고는 예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신우가 던져주는 밤 대추까지 받으며 패백도 끝냈어요. 주변 사람들 모두 쑥덕거리는 게 제 눈에는 너무 잘 보이는데 신우는 뿌듯한 표정으로 눈물까지 흘리면서 손님들 배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누가 보면 신우가 남편 키워서 장가 보내는 줄 알겠더라고요. 결혼식 이후로 신우는 슬슬 이것저것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무슨 드라마에도 안 나올 시모 노릇을 하려고 들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은 전화해서 어떻게 사는지 보고를 하래요. 보고는 무슨 보고냐고 저는 그렇게 할 생각 없다고 남편에게 딱 잘라 말했어요. 뭐가 그렇게 눈치가 보이는지 남편은 일주일에 몇 번은 신우에게 전화를 꼭 하더라고요. 그러다 자기도 지쳤는지 며칠 안 하기 시작했고요. 남편이 전화를 안 하니까 이제 밤낮 주말을 가리지 않고 저희에게 아무 때나 연락을 해왔습니다. 둘 다 전화라도 안 받으면 난리가 납니다. 한 번은 신우가 아기 사진 좀 보내달라고 하길래 선물로 들어온 아기 옷을 입혀서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로 신우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이가 핑크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왜 남자애한테 핑크색을 입혀? 남자애가 여자 옷 입으면 출세 못한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 작은 행동 하나에도 신경 좀 쓰고 생각 좀 해가면서 해.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아주 홍구멍이 났을 거야 라고요. 남편이 선물로 들어온 옷이고 옷이 옷이지 무슨 그런 미신을 믿냐며 뭐라고 하는데도 신우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신우의 무례함은 점점 더 도를 지나쳤어요. 남편의 집안은 차례와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었고 저는 유일한 며느리였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담당해야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은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도 소박하고 단촐한 상을 원하더군요. 덕분에 저는 삼색나물과 동태전 정도만 하면 됐어요. 밥과 국은 남편이 담당했고요. 그리고 시모의 첫 제사상을 지낸 후 신우가 남편에게 보낸 문자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남편이 신우에게 엄마 첫 제사인데 얼굴도 안 비추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며 제사상을 사진 찍어 먼저 보냈더라고요. 그러자 신우가 상차림이 이게 뭐냐면서 올케가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사진 보니까 정말 한마디 해야지 안 되겠다고 답장이 와 있었어요. 남편이 무례한 건 누나라고 적당히 좀 하라고 한마디 하니까 신우가 걔 엄마 제사 진심으로 지내는 거 아니야. 엄청 교활한 아주 뱀 같은 여자애니까 너도 조심해라고 답장이 왔더군요. 이제는 시어머니 노릇도 못해서 저와 남편 사이를 이간질까지 하려는 건가 싶더라고요. 비록 우연히 본 문자지만 이런 내용까지 본 이상 도저히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일단 핸드폰을 보게 된 건 미안하다고 그렇지만 난 도저히 억울해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자기 누나가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면서 자기는 시집도 못 갔는데 우리가 잘 사는 걸 보니 배가 아픈가 보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누나한테 한마디 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더 용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럼 지금 여기서 스피커폰으로 신우한테 전화해서 앞으로 보지 말고 살자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전화를 걸어서는 신우에게 왜 내 와이프를 뱀 같다고 그러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우한다는 말이 너 어려서는 내 말에 한마디 반항도 안 하더니 올케 만나고서부터 변했다고 그게 다 올케 새치여에 놀아나서 그런 거야라며 혓바닥 놀리는 게 뱀이지 사람이겠냐고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누나 아무래도 정신병이라고 이거 제발 병원을 가든 약을 먹든 하라고 악을 쓰더군요. 둘의 대화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던 나에게 굳이 자기 남동생을 소개시켜놓고 이제 와서 제가 마음에 안 들어 미치겠나 보더라고요. 아마 신우는 학원에서 보이는 저의 단편적인 이미지만 보고는 말 잘 듣는 올케를 기대했던 것 같기도 해요. 저도 학원에서 신우를 직장 동료로 만났을 때는 이런 또라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전화 통화가 끝나고 다시 신우로부터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네 마누라 혹시 산후우울증 아니야? 그것도 정신병이야 라고요. 제가 애 낳은 지 2년인데
무슨 갑자기 산후우울증 타령인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실수가 다 터지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당분간 신우아 보지 않고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결혼 때 받았던 2천만 원도 원래는 돌려주려고 따로 적금 들고 있었거든요. 결혼식 날 자기가 그 돈을 줬으니 시어머니 노릇하겠다는 말이 충격적이어서요. 나중 가면 그 돈을 이유로 어버이날에 용돈까지 달라고 할 것만 같아서 당장 형편은 아쉬웠지만 차라리 신우와는 어떻게든 엮이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이 들어 돌려줄 요량으로 모으고 있던 돈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 돈도 안 주려고요. 그동안 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도 되겠죠. 예상대로 신우는 남편의 통보를 받자마자 또 남편이 제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는 거라고 제가 아주 지네 가족의 탄탄한 유대감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며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그 전화를 제가 듣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나 봐요. 도를 넘어선 저를 향한 비난과 험담이 계속되니 저도 말을 아예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전화를 돌려받아 신우에게 인사를 건네니 네가 전화를 왜 받아? 하는 느낌으로 흠칫하더라고요. 제가 신우에게 혹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면 저랑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자고 말을 했지요. 신우는 어디 시집 온 여자가 건방지게 오라가라 하느냐고 성질을 내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럼 제가 형님 계신 곳으로 가겠다고 어디시냐고 물어봤죠. 자기가 성질을 내고 있으면 제가 쫄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더 당당하게 나가고 직접 만나자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으니 오히려 신우가 더 겁을 먹어서 만남을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신우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뭘 잘못하고 뭐를 못해서 계속 이러시는 거냐고 계속 다그쳤어요. 그동안 쌓인 것들이 한 번에 터져나오니 신우가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신우도 제가 하는 말에 압도가 되어서 그런가 쩔쩔매면서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하면서 제 기분 살피면서 말을 아끼더라고요. 겁을 먹었는지 어버버대면서 말도 똑바로 못하는 걸 보니 제가 이런 면을 가지고 있었는지 처음 알았던 것 같습니다. 형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남편의 누나로서 책임감을 느껴 시어머니 노릇을 하고 싶으신 거냐? 아니면 그냥 우리 둘 사이가 좋아 보여서 질투가 나서 그러시는 거냐? 그것도 아니면 둘 다냐? 하고 물어봤어요. 신우는 그런 게 아니고 하면서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결국 전화가 다 끝날 때쯤이 돼서는 내가 그랬어.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으면 미안해. 하면서 제게 사과를 해오더라고요. 충분히 참교육을 시켜준 것 같아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남편에게 제 험담을 늘어놓았다고 해요. 하지만 남편의 칼 같은 차단으로 신우의 이간질은 통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서 남편이나 전화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서로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오해할 일도 없고 서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돈독한 사이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좋고 행복합니다. 남도 아니고 자기의 가족, 남동생의 일이니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계시지 않는 와중에 신우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 정도가 또 지나치다 보니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우가 결국 잘못을 뉘우치고 저희 앞에 다시 평범한 누이와 동생, 시누이와 올케 사이가 되길 원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마음을 열어 신우를 환영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신우가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요. 아무튼 한동안은 신우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모처럼 남편과 제가 마음 편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